내 안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무의식, 길들이기. 안녕하세요. 빛나는 에일린 채널입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잘 해내고 싶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을 망쳐버린 경험. 이번엔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욱하고 후회했던 기억. 왜 끌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결국 똑같은 이유로 상처받는 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전부 내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존재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패턴을 조용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여러분은 그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원래 난 이런 사람인가 봐, 혹은 이게 내 운명인가 라며 체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 바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쩌면 평생을 괴롭혔던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무의식이 날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의식을 지배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1.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빙산의 비유.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프로이트 심리학 같고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빙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이따 저녁은 뭘 먹지? 계획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죠. 기껏해야 전체의 10% 정도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 거대한 무의식의 창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 모든 감정,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기억들까지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칭찬 한마디, 혹은 무심코 던진 비난 한마디, 친한 친구에게 느꼈던 배신감,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 공포영화를 보고 느꼈던 두려움,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무의식 속에 전부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적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크게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쳐요. 의식적으론 에이, 어릴 때 일이잖아 하고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죠. 의식은 잘해야 해 라고 외치지만 무의식은 위험해, 또 비웃음 당할 거야, 도망쳐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발표를 망치고 아, 난 역시 무대 체질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든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내린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동 반응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삶이라는 배의 항로를 조용히 바꿔버리는 보이지 않는 키인 셈이죠. 2. 불안의 진짜 이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장 중에 하나가 있었죠. 불안은 자신을 믿지 못함에서 온다. 이 말이 무의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방금 발표 불안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의식적인 나는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무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의 나는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고 싶은 나와 날 붙잡는 나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진짜 실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난 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내 의식적인 판단과 결정, 나는 할 수 있다를 내 무의식, 즉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너는 실패할 것이다가 지지해주지 않는 상태, 내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인 무의식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유독 작아지는 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하는 분, 누군가에게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너는 부족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같은 오래된 믿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의식의 목소리를 나 자신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감옥의 간수가 죄수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속삭여서 죄수 스스로가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이 오래된 무의식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단계, 무의식을 의식하기, 관찰자 되기. 해결의 첫 걸음은 언제나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을 의식하라. 내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의 정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둡고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려면 환한 등불이 필요하겠죠?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의 단서를 따라가 보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문득 우울해지거나 목면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 감정을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탐정이 된 것처럼요. 나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분노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혹시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나?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다고 해서 불같이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의식적으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릴 적 항상 바빠서 나를 기다리게 했던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느꼈던 오래된 상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10분 늦은 사건은 방아쇠일 뿐 내 안의 무의식적인 상처라는 화약에 불을 붙인 거죠. 이처럼 감정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종종 몸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특정 상황만 되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어깨가 돌처럼 굳는다거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러 갈 때마다 목이 꽉 잠기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내 무의식이 그 상사나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릴 적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주눅 들었던 경험이 현재의 상사에게 투사되어 몸이 먼저 얼어붙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나의 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장하고 아파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몸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편지입니다. 1단계 심화. 꿈과 말실수의 비밀.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꿈과 말실수입니다. 밤마다 꾸는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의식의 감시가 느슨해진 밤이 되면 무의식은 억압되었던 욕망이나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상징과 이미지로 버무려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면 현실에서 어떤 압박감이나 회피하고 싶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고요. 꿈의 내용을 전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꿈에서 느꼈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꿈에서 느꼈던 불안함, 슬픔, 분노 혹은 기쁨, 그 감정이 바로 지금 당신을 무의식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실수는 무의식의 본심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아차,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이름을 무심코 현재 연인에게 부른다거나 칭찬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꼬는 듯한 말을 내뱉는 경우. 의식은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나 억압된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순간들을 그냥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 내 무의식 속에는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신호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 몸의 신호, 꿈, 말실수라는 등불을 들고 내 마음을 꾸준히 비춰보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 불안했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 행동 패턴이 어릴 적 그 이 경험 때문이었구나.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내 무의식의 지도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을 의식하는 첫 번째 단계, 관찰자 되기입니다. 2단계, 무의식과 대화하기, 이해와 통합. 자, 이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존재를 없애버리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안의 내전은 더 격렬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적이 아닙니다. 사실 무의식의 모든 행동에는 나를 보호하려는 봉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발표를 망치게 되는 불안감은 과거와 같은 수치심을 다시는 겪게 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처절한 보호 방식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막는 두려움은 실패의 고통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서툰 라뱅의 표현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데인 후 모든 주전자를 무서워하면서 엄마를 못 가게 막는 것과 같아요. 그 아이의 행동은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엄마와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인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를 펴고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무의식의 목소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전 앞에서 항상 나를 막아서는 두려움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두려움아, 안녕? 나는 쪼 때문에 항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원망만 했어.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너는 나를 실패의 상처로부터 지켜주고 싶었구나. 그동안 나를 보호하느라 정말 애썼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믿고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게 용기를 내주지 않을래? 너와 함께라면 나는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방법은 내면 아이를 만나보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멈춰있는 어린 시절의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어른이 된 당신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그땐 정말 무서웠지? 많이 외로웠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란다.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줄게.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을 적이 아닌 친구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억압하고 싸우는 대신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이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손을 잡을 때 우리 마음속의 내전은 끝이 납니다. 분열되었던 내가 비로소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이야말로 자신을 믿는 마음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도 부정하거나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상태. 이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신뢰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불안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3단계,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하기, 의식적인 선택. 자, 이제 우리는 무의식의 정체를 알아차렸고 따뜻한 대화를 통해 그와 화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낡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의식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같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과거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낡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얻은 거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인 연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아, 난 역시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죽겠다. 힘들어. 이런 말들은 낡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키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연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경험은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할 거야.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속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저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에 매우 취약합니다. 꾸준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연어를 나에게 들려주세요. 마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새로운 믿음이 무의식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작은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무의식은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가장 신뢰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낡은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새로운 경험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책 5페이지 읽기,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하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마다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는 업데이트됩니다. 실패 데이터 옆에 성공 데이터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이 성공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무의식은 점차 생각보다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며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의식을 지배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발목 잡혀 자동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연어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나의 무의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길들이고 이끌어가는 것. 마치 말을 타는 기수와 같습니다. 말은 무의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릅니다. 기수, 의식이 곧비를 주고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려줄 때 비로소 말과 기수는 한 팀이 되어 원하는 목적지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3. 우리가 마주할 변화,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우리는 꽤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던 무의식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 비롯된 불안의 실체를 파헤쳤죠. 그리고 무의식의 주인이 되기 위한 3단계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1단계, 알아차리기. 감정, 몸, 꿈, 말실수를 통해 내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찰자가 되는 단계. 2단계, 이해하고 통합하기. 나를 보호하려 했던 무의식의 긍정적 의도를 이해하고 대화와 글쓰기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보듬어 왔는 치유자가 되는 단계. 3단계, 새롭게 선택하기. 의식적인 언어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무의식을 길들이는 창조자가 되는 단계.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할 마음의 수련과도 같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마음의 근력 운동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불안과 무기력의 이유조차 모른 채 그저 무의식이 만들어놓은 자동 반응 프로그램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프로그램의 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관리자 암호를 손에 쥔 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의식이 날 지배하게 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와 낡은 믿음이 만든 자동 프로그램에 갇혀 원하지 않는 삶을 반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의식을 지배할 것인가? 내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인 무의식을
날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4.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구체적인 예시와 비전. 내가 무의식을 지배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편안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무의식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는 대신 이것 또한 성장의 과정일 뿐이라며 기꺼이 새로운 문을 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실패 데이터보다 성공 데이터가 더 많아진 무의식이 이제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던 과거와는 달리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는 소중하며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무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자동으로 필터링해주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던 이유 모를 불안과 우울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대신 파도의 근원을 알기에 서핑을 하듯 그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 혹은 내 안의 통제불가능한 감정에 의해 끌려다니는 객체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지혜를 바탕으로 내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항해하는 주체가 되는 것. 물론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배에는 자기 이해라는 튼튼한 돛이 달렸고 자기 신뢰라는 견고한 키가 생겼으며 무의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폭풍우가 와도 당신은 결코 좌초되지 않을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5장 마무리, 따뜻한 격려와 실천 과제.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마음의 여행이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선물했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너가 나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니? 여러분의 무의식은 결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다른 나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내 안에 가장 깊은 곳과 화해하고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서 세상에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고요하지만 위대한 내면의 혁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는 에일린 채널이었습니다.